또 238페이지부터가 부가가치세세요. 그래서 무슨 세요? 부가가치세. 그래서 부가가치세에서 보시면은요, 부가가치세는 요렇게 나와요. 이론에서 세 문제 6점. 그다음에 실기에서 두 문제 나와요. 몇 문제 나온다고요? 두 문제. 그래서 실기가 10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점, 7점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두 개, 세 개 출제되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준비는 실기 위주로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배점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일단 부가가치세 볼 건데요. 저희 요구한 적이 있었죠. 뭐 한 적이 있었냐면은 부가가치세에서 일단 만약에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도매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소매업자가 있고, 마지막으로 최종 뭐요? 소비자. 그 다음에 매출액, 매입액, 매출세액, 매입세액. 그 다음에 납부세액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납부세액 어떻게 구한다 그랬었죠?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가장 단순합니다. 세법 중에서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만약에 공장에서 도매업자한테 1,000원에 팔았다라고 볼게요. 얼마예요? 1,000원에. 그러면 10%니까 얼마죠? 100원이죠. 그 다음에 도매업자도 1,000원에 얼마 주고 사는 거예요? 100원. 그 다음에 도매업자가 소매업자한테 팔겠죠. 그래서 1,500원에 팔게요.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0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매업자는 그러면 1,500원에 얼마 주고 사는 거예요? 150원. 그 다음에 소매업자가 최종 소비자한테 2,000원에 팔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소비자는 2,000원에 얼마 주는 거예요? 200원. 그 다음에 우리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다 그랬죠. 그래서 100원에서 0 빼니까 100원. 그 다음에 150원에서 100원 보니까 50원. 200원에서 150원 빼니까 얼마요? 50원.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교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가가치세 정의. 부가가치세는 이론상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인데요. 이 부가가치가 뭐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공장 앞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빵이 1,000원 된 거예요. 그러면 1,000원에 몇 프로요? 10%. 그래서 얼마요? 100원. 그 다음에 1,000원이 얼마 된 거죠? 1,500원. 그러면 얼마 늘었어요? 500원. 500원에 10%니까 얼마요? 50원. 그 다음에 1,500원이 2,000원 됐죠? 그럼 얼마 늘어났죠? 500원. 500원에 10% 얼마요? 50원. 그래서 이걸 무슨 세라 그래요? 부가가치세. 그래서 부가된 만큼 세금을 납부한다. 그래서 무슨 세라 그래요?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은 저기 239페이지 부가가치세 특징. 239페이지 부가가치세 뭐요? 특징. 부가가치세 특징. 이거는 회계 때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특징 보시면 첫 번째 우리 간접 거기에 있는 거에 맞추면 일반 소비세 맞고 무슨 소비세는 아니라고요? 개별 소비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개별 소비세는 어디에 붙는 세금이라고요? 비싼 거. 그 다음에 간접세 맞고 무슨 세는 아니에요? 직접세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소비지국 과세 원칙 맞고 그 다음에 무슨 지국은 아니라고요? 생산지국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단계 무슨 공제법이요? 세액공제법 맞고 전단계 거래공제법은 아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뭐 하면 내는 세금이에요? 소비하면. 그래서 일반 소비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하면은 세금을 내야 돼요.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는 어디에 붙는 거라고요? 비싼 물건. 그래서 비싼 물건 산다는 얘기는 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너 돈 많네. 그러니까 뭐 더 내세요? 세금 더 내세요. 그게 개별 소비세예요. 그 다음에 간접세. 왜 간접세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100원 내야 되고 50원 내야 되고 50원 내야 되죠. 그러면 총 얼마죠? 200원이죠. 이거 누가 낸다고요? 소비자가. 그래서 세금 내는 사람을 납세자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납세자. 그 다음에 이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라 그래요. 그래서 세금을 국가에다 내는 사람은 사업자인데 이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소비자. 네, 요거를 무슨 세라 그래요? 간접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비지구 과세원칙. 이 소비지구 과세원칙 때문에 나온 게 무슨 율이에요? 영세율. 그 다음에 전 단계 무슨 공제법이요? 세액공제법. 그래서 세금에서 빼준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240페이지. 240페이지 보시면은요, 부가가치세 총칙.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납세 의무자는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네,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예요. 누구라고요? 사업자. 그래서 보시면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인데요. 사업자의 개념. 거기 보시면 사업자란 첫 번째로 영리 목적성은 유무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영리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비영리회사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회사에 취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러면 영리회사를 가셔야 됩니다. 비영리회사는 월급이 세지 않아요. 대부분 다. 그 대신 이제 비영리회사의 장점이라 그러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비영리회사들은 업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영리회사에 비해서는. 왜냐면 비영리단체들은 실질적으로 국가나 이런 데에서 지원을 받아서 움직이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더라고요. 가서 일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들어본 거에 의하면은 일은 많지는 않대요. 비영리 단체들이 대부분. 그 다음에 사업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이거예요. 뭐냐면은요, 계속적이고 뭐야? 반복적. 그래서 계속 반복성.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뭐 해야 된다고요? 반복적. 그래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 아니면은 부가가치세 안 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중고장터 같은 거. 요즘에 뭐 당긴이 아니라 당근마켓. 네. 당근마켓 같은 거는 거래할 때에 부가세 안 주고 받잖아요. 왜요? 요건 사업자가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나는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그러면은 당근마켓에서 거래하면서도 세금 내야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부가세를 안 내죠. 그 다음에 사업자의 분류. 그래서 사업자의 분류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금 낸다 그래서 무슨 과세자라 그래요? 일반 과세자.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가 아니라 과세 사업자. 그 다음에 세금 안 낸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면세 사업자.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하고 뭘로 나누어져요? 간이 과세자. 그래서 간이 과세자는 누구만 된다고요? 개인. 그 다음에 직전년도 공급 대가가 얼마 미만이요? 8천.
그 다음에 영수증 발행하는데 영수증은 공급대가가 얼마 미만이요? 4,800. 그 다음에 4,800만원 미만이면 뭐 할 필요도 없다? 납부할 필요 없다. 그리고 만약에 나도 모르게 납부했다. 그러면 돌려줍니다. 그래서 납부할 필요도 없지만 납부를 만약에 모르고 했어. 그러면은 뭐 한다고요? 돌려줘요.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는 뭐 발행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도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가 넘어가면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돼요? 4,800. 근데 법이 왜 이렇게 됐냐면 올해 6월 말까지는 이 공급대가가 8,000이 아니고 4,800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과거에는 4,800이 기준점이었는데 지금은 얼마로 올라갔죠? 8,000원으로. 그래서 그것도 좀 잘 봐두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밑에 교재도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직전 1학년에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옆에 계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 계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꼭 시험 보기 전에 한 번씩 더 보셔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계정의 뜻이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바뀌었으면은 시험 문제 내락률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건 한 번씩 더 체킹하시고. 그 다음에 241페이지 과세기간. 과세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일기 예정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 그 다음에 신고 및 납부는 4월 25일. 그 다음에 일기 확정은 4월 1일에서 6월 30일. 신고 및 납부는 7월 25일. 그 다음에 2기 예정은 7월 1일에서 9월 30일. 신고 및 납부는 10월 25일. 그 다음에 2기 확정은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신고 및 납부는요 1월 25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과세기간이 언제냐가 중요한데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뭐냐면은요 저거요. 4번 폐업. 그래서 폐업에서는 밑에서 두 번째 줄 잘 봐두세요. 그래서 폐업 나오면 폐업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있죠? 그러니까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내가 오늘 폐업했어요. 8월 며칠 날이요? 10일 날. 그러면 9월 25일까지 신고 및 뭐 하셔야 돼요? 납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폐업도 그냥 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왜냐면 폐업이 끝이 아니죠? 잠시만요. 그래서 요거 좀 잘 봐두십시오. 그 다음에 나머지 요거는 날짜 있죠. 이 날짜는 전산세무 시험 볼 때쯤 되면 못 외울래야 못 외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부가가치세 실기할 때 날짜 계속 넣어야 되거든요. 몇 월 며칠에서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계속 넣기 때문에 날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숙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42페이지 거기 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납세.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고 및 납부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지서로 내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는 일명 고지주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신고 및 납부 제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날짜를 정해놓고 그리고 그 날짜에 맞춰서 회사에서는 신고 및 뭐를 하셔야 돼요? 납부를 해요. 그러면 신고 납부한 이후에 국가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잘했네 그러면 패스. 잘못했네 그러면 연락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운 좋게 안 걸렸어. 그럼 넘어가는 거고. 항상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편법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세무사 사무실 다닐 때 편법 쓴 게 있었어요. 제가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고 위에서 하라 그래서 한 거예요. 근데 편법은 항상 안 걸리면 다행인 거예요. 근데 걸려서 잘못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법에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따로따로 신고 및 납부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장사가 잘 돼. 내가 만약에 뭐 치킨집을 하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 그러면 하나만 할 거예요? 늘릴 거예요? 늘리겠죠. 네. 그래서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3개 되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5개를 하고 싶어. 네. 현재 5개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원래는 5군데가 따로따로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지금은 우리나라가 통신이 잘 되어 있죠. 근데 과거에는 통신이 좋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합쳐서 만약에 신고를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제대로 합쳐진 건지 잘못 합쳐진 건지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따로따로 신고해. 처음엔 이렇게 됐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요게 생긴 거죠. 주사업장 무슨 납부요? 총괄 납부. 그래서 생긴 이유는 뭐냐면 나 여러 개 하고 있어. 근데 납부는 몇 번에 하게 해주세요? 한 번에. 그래서 신고는 따로. 그 다음에 납부는 어디에서요? 주사업장에서. 근데 이게 생긴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만약에 1기 확정이에요. 그럼 1기 확정은 4월 1일에서 언제까지죠? 6월 30. 근데 환급을 받으려면 환급에는 2가지가 있어요. 이건 내일 설명드릴 건데 일반 환급하고 조기 환급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2가지. 그래서 일반 환급은 30일, 조기 환급은요 15일. 이렇게 걸린다라고 했었었죠.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1기 확정은 7월 25일 날 세금을 내죠. 근데 돌려받으려면은 몇 달을 기다려야 돼요? 한 달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냐면 이 돈을 받으려면 기다려야 돼. 한 달이라는 기간을. 근데 만약에 이 돈을 지금 내가 갖고 있으면은 한 달 동안 이 금액을 활용해서 이 돈을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요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래서 A 회사에서는 납부가 100만 원이 나왔어. 근데 B 회사에서는 환급이 70만 원 나왔어.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됐냐면 일단 7월 25일 날 얼마를 내요? 100만 원을 내요.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기다려요. 그러면 한 달 후에 얼마가 들어오죠? 70만 원. 그러면 한 달 동안 70만 원이라는 돈을 못 쓰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맞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낼 게 100만 원이고 돌려받을 게 70이야. 그러면 얼마만 내는 거예요? 30만 원만. 그래서 이걸 만들어준 이유는 이제 투덜투덜 되는 거죠. 사람들이. 왜 내는 건 지금 내고 돌려받는 건 나중에 돌려받냐. 이거 억울하다. 예, 그래서 만들어준 게 요거예요. 그러면은 30만 원만 내게 내면 나한테 70만 원이란 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재료를 사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요런 주사업장 총괄납부라는 제도가 탄생한 이유가 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납부와 환급의 시간 차이 때문에. 그 다음에 주사업장 총괄납부도 불편하죠. 왜냐하면 신고를 따로따로 하니까. 그래서 나온 게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 그래서 요거는 신고 및 납부를 법인은 본점에서. 왜냐하면 본점에서 주 업무를 하잖아요. 개인은 어디요? 주사업장. 근데 왜 주사업장이냐면은 개인은 내가 1호점이라 그래서 1호점이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죠. 2호점이 더 잘 될 수도 있고 3호점이 더 잘 될 수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법인은 어디가 제일 잘 돼요? 본점이 제일 잘 되죠. 구조상. 네. 그래서 법인은 본점으로 되어 있고 개인은 뭐요? 주사업장. 그 다음에 이따가 교재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가 가능하게 된 이유는 얘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ERP 프로그램 때문에. 그래서 ERP 프로그램을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따 교재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ERP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데이터를 어디에다 입력한다? 프로그램에다가 입력한다. 그래서 ERP를 만드신 분은 되게 좋게 만든 거예요. 이게 왜 만들었냐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사이사이에 그만두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뒀을 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인수인계죠. 네. 왜냐면 인수인계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해요, 안 해요? 하죠. 그 다음에 짧게 받는 경우도 있고 정상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 이건 이제 업체마다 다른데, 이거를 만드신 분은 이런 마인드로 만들었대요. 모든 데이터를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시키면 이 담당하던 사람이 그만두더라도 그 다음 사람이 와서 이 프로그램만 보면은 업무를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라는 개념으로 만든 게 ERP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다 넣는 거예요. 그래, 모든 데이터를 다 넣으니까 한 군데에서 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요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편의점이나 이런 곳에서도 바코드로 찍으면 모든 데이터가 본점으로 다 넘어가잖아요. 대부분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몇 마리 팔았어요? 이런 거 연락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대부분 바코드로 다 찍고 다 포스 기계에다 입력 다 하잖아요. 그럼 입력하면은 그 데이터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본사로 다 넘어가요. 그러면 요 지점 잘 되네, 요 지점은 안 되네, 아니면 요즘에는 이게 잘 팔리네, 이런 것들을 본사에서 어느 정도 다 캐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모아놨다가 이제 내년이나 아니면은 새로운 뭐 메뉴 같은 걸 만들 때에 참고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이런 생각도 가끔씩 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1일권 생활이잖아요. 강원도에서 부산까지 하루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1일권 생활인데 나중 되면은 전 세계가 1일권 생활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있잖아요. 우동 먹으러 일본 갔다가 우동 먹고 아침에 가서 우동 먹고 저녁에 오고. 이건 연예인이 돈이 많아서 하는 행동이에요. 왜냐면 왔다 갔다 왕복비도 있으니까. 그런 거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부럽다. 우동 하나 먹으러 어디를 가요? 일본을 가. 이거는 대단한 거죠. 그래서 교재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242페이지 보시면은요, 부가가치세 신고납세지 거기 원칙 보시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해야 됩니다. 업장마다. 그래서 원칙은 따로따로. 근데 이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총괄납부 사업자, 그래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승인. 이거 시험 문제에 무려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이런 거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도 이거 기억 잘 안 나는데, 승인이 있고 허가가 있어요. 뭐가 더 쉬운 걸까요? 승인과 허가 중에서 승인이 더 쉬운 거예요. 승인은 서류만 넣으면 돼요. 나 이거 할게요. 그러면은 도장 꽝 끝. 이게 승인이고, 허가는 나 이거 할게요. 그러면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 틀리나. 그래서 허가 안 내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허가가 더 받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승인은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하고 싶어요. 그래갖고 국세청에다가 탁 넣으면은 그 다음부터 나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의 제도를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인이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승인이냐 허가냐로. 말장난치는 거예요. 이런 거 나오면 우리 맞추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 볼 때마다 그래요. 이거 내신 분 찾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찾아가서 한 대 때려줘야 된다. 틀리라고 내는 거 아니에요. 나쁜 사람.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 모든 업무를 한 군데에서 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거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등록번호도 단일화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사업을 하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줍니다. 근데 원래 업체가 5개면은 사업자 등록증도 5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를 하면 사업체가 5개든 10개든 100개든 사업자 등록증은 한 부만 발행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업무를 몇 군데에서 할 거니까 한 군데에서 할 거잖아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도 요 하나 갖고만 발행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업무 처리를 몇 군데에서 할 거니까 한 군데에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단일화하고 세금계산서도 몇 개의 사업자로 한대요? 하나로. 왜냐면 모든 업무는 한 군데에서. 그 다음에 3번의 사업장은 시험 문제 잡으로 나오면 저기가 잘 나와요. 부동산 매매업하고 부동산 임대업.
그래서 보시면은요, 부동산 매매업은 무슨 업이요? 부동산 매매업은 부동산이 아니라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거기 밑줄만 치시면 돼요.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뜻입니다. 어떤 뜻이냐면은요. 만약에 내가 사업은 인천에서 해요. 근데 부동산은 서울에 있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 부동산 매매업일 때는 어디에다 세금 내는 거예요? 인천에다. 부동산 임대업일 때는요? 서울에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나눠져 있냐면 일반적으로 이 사업장은 저걸로 보거든요. 주된 업무를 어디에서 보느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매매업이라는 게 부동산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사고 팔 때에는 주로 사무실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죠. 맞죠? 우리가 집을 사러 갈 때에도 보면은 사무실에서 주로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 집이 어떠냐, 이 집이 얼마냐. 그래서 그 법에서는 사업장 소재지로 보는 거고, 부동산 임대는 부동산을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부동산이 있는 장소에서 주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국가에서. 왜냐하면 부동산 임대한 다음에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근데 왜 이거 시험 문제네요? 두 개가 비슷하잖아요. 매매업이냐 임대업이냐. 근데 결과값은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243페이지. 그래서 243페이지 보시면은요, 직매장과 뭐요? 하치장. 그래서 보시면 직매장은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장이 맞아요. 왜 맞냐면은 우리가 거래가 있으면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매장에서는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직접 매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고 팔겠죠. 그러면 사고 파니까 뭐를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돼. 그러면 세금을 내게 하려면은 국가에서 사업장으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세금은 사업장에서 내는 거니까. 그래서 사업장이 맞는 거고요.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하치장은 뭐만 하는 장소예요? 하치장은 보관만 하는 장소예요. 뭐만 한다고요? 보관. 그래서 보관만 하니까 거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거래가 없으니까 모두 내지 맙시다. 세금도 내지 맙시다. 라고 되어 있으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밑에 보시면 임시사업장. 무슨 사업장이요? 임시사업장. 그래서 임시사업장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박람회. 뭐라고요? 박람회. 그래서 요거는 기존 사업장에 포함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박람회에서도 물건 사고 팔아요. 물건 사고 파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람회에서 물건 사고 파니까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 박람회가 길다 짧다? 짧다. 예, 그러니까 국가에선 세금은 걷어야 되는데 예, 그냥 기존 사업장에다 포함해서 뭐 내라? 세금 내라. 왜냐면 기간이 뭐 하니까요? 짧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그 물건은 기존 사업장에서 보내주는 거잖아요. 뭐 박람회 장소에서 바로바로 팔기도 하지만. 그래서 기존 사업장에다가 포함해라. 그 다음에 244페이지 거기 한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20일이라고 있을 거예요. 244페이지 보시면 여기가 주사업장 총괄납부거든요. 네,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은 사업 개시일 거기 있는 걸로 적어드리면 과세기간 시작일 며칠 전이요? 20일 전. 그래서 며칠 전에는 신청을 하시라고요. 20일 전.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요 20일 전에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서류만 넣는다 그래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업자가 서류를 넣으면은 저희 국가에서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겠죠. 왜냐면 서류 사인도 받아야 되고 확인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며칠로 보는 거예요? 20일로. 그래서 대부분 서류는 20일이에요. 며칠이라고요? 20일. 그래서 좀 이따 나오는데 사업자 등록증도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 그래서 20일이 좀 많아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라고 있죠. ERP.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45페이지 여기에서 일단 보셔야 되는 거는요, 거기 아래쪽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은 사업자 등록증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 이내요? 20일 이내. 근데 이것도 은근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단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신청은 뭐하다? 가능하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밑줄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요, 거기 보시면 그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으세요? 신청일로부터 며칠이요? 2일. 그거 왜 받으셔야 되냐면은요, 과거에 3일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개정됐어요. 며칠로요? 2일로. 그런 게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 245페이지 표 가장 밑에 보시면은 나와 있잖아요. 신청일부터 며칠이네요? 2일이네. 그 다음에 보시면 요거 봐야 되는구나. 이제 거기 밑에 그 표 보시면은 등록 정정 사유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아래 보시면 동그라미 3번 4번 잘 봐주세요.
근데 요 동그라미 3번, 4번 보기 전에 요 파트에서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우리 필요적 기재사항 외운 적이 있었죠. 그래서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그 다음에 상호 및 성명, 그 다음에 공급 받는 자의 뭐요? 등록번호, 그 다음에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뭐요? 세. 그래서 요거는 이제 1번하고 2번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상호 변경하는 때, 그 다음에 2번은 사이버몰의 명칭, 이름 바뀔 때, 요거는 필요적 기재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며칠 만에 바꿔주는 거예요. 당일날 바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거기 3번에 보시면 법인의 대표자를 뭐 하는 때요? 변경하는 때. 요거는 폐업 사유. 그 다음에 개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는 정정 사유예요.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거꾸로 썼네. 위에 게 정정사유고 밑에가 폐업사유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정정사유, 그 다음에 증여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요거는 폐업사유. 왜 그런지는 설명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 뜻이에요. 뭐냐면은 우리 법인은 무슨 세를 내요? 법인세를 내요. 개인은요, 소득세를 내요. 그래서 내는 세금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사장님은, 법인은, 그 대표자 월급 있죠. 법인은 소득세를 내요. 그 다음에 개인도 소득세를 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 소득세는 인세예요. 뭐라고요? 인세. 그래서 이 인세의 뜻이 뭐냐면, 인원수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근데 이게 폐업 사유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결론은 하나예요. 세금이 변경되니까 그래요. 뭐가 변경되니까요? 세금이. 그래서 법인은 어차피 회사에서는 무슨 세 내면 되는 거예요? 법인세. 그 다음에 법인의 사장님은 무슨 세 내면 되죠? 소득세 내면 돼요. 그래서 사장님이 바뀌어도 세금을 걷는데 문제가 안 생겨요. 왜냐면 어차피 내는 세금이 뭐 하니까요? 다르니까.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개인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개인은 무슨 세 낸다고요? 소득세. 그 다음에 사장님도 무슨 세 낸다고요? 소득세.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사장님이 바뀌게 되면 내야 되는 세금도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아예. 왜냐면은 만약에 기존 사장님은 혼자 살아. 근데 새로운 사장님은 가족이 6명이야. 그러면 내야 되는 세금이 완전히 어떻게 돼요? 달라져 버려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이걸 자유롭게 바꾸게 만든다면 이걸 악용할 사람들이 분명히 뭐하죠? 생기겠죠. 모를 때야 악용을 안 하겠지만 알면은 항상 애용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악용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항상 애용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지금 듣고 계시는 요 교육훈련 있죠. 이것도 과거에 딱 1년 동안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은 50%만 들으면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딱 한 번 있었어요. 지금은 50% 들으면은 지각이나 조퇴잖아요. 근데 딱 1년 동안에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애용했을까요? 악용했을까요? 악용했어요. 어떻게 악용했냐면 저희 수업엔 없었어요. 다행히도. 저희 수업엔 없었는데 컴퓨터 수업 중에 어려운 수업이 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있던 데는 프로그래밍 학원이라 프로그래밍 어려워요. 그러면 프로그래밍 수업 포기한 사람들 있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정상적인 수업 시간에 왔다가 50% 수업 듣고 가요. 왜냐면 나는 어차피 시간만 때워서 돈만 받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50% 되기 전에 와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 50% 때쯤 와요. 그 다음에 끝날 때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반만 듣는 거예요. 모든 수업을 다. 왜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는 않아. 근데 수업 들으면 뭐는 나오죠 또? 수당 나오잖아요. 돈 나와. 그러니까 이제 수당만 받으려고 반만 듣는 거죠. 그래서 그 제도는 1년만 하고 없어졌어요. 근데 원래 생겼었던 이유는 뭐였냐면은 진짜 급한 일이 있어서 반만 듣고 가야 되는 상황이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국가에서 그래요 그러면 반만 들으면 일단은 출석으로 인정해 줄게요 라고 했다가 이제 몇몇 사람들이 그거를 캐치를 해서 이제 나쁜 쪽으로 썼었던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좋은 일에 쓰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쓰라고 만든 제도인데 그걸 꼭 이제 악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소득세라는 거는 인원수가 많으면 적게 내는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들어갔을 때에도 똑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내가 그 인적공제라고 하거든요. 그 인원수 공제를 몇 명 받느냐에 따라서 내는 세금도 어때요? 달라져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요건 정정사유고 요건 폐업사유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장님이 바뀜으로 해서 국가가 걷어가야 되는 세금이 달라져. 그러면 폐업사유가 되는 거고 이거는 사장님이 바뀌어도 문제가 없어. 그러면 무슨 사유가 되는 거예요? 정정사유. 그 다음에 상속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요거는 개인사업자. 여기 또 개인 빠졌네. 상속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상속이라는 건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세금을 낼 수 없죠. 이 세금은 상속받은 사람이 다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으로 해줘도 국가가 세금 걷는 부분은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은 상관이 없는데 증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은 하나예요. 상속은 돌아가신 다음에 돈 주시는 거. 증여는요, 살아계실 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증여로 인하여 개인 사업자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원래 원 사장님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장님은 만약에 가족이 2명이야. 근데 새로 물려받는 사람은 가족이 4명이야. 그럼 국가에서 세금 걷는데 영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요거는 폐업하고 다시 뭐해라? 개업해라.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과거에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어떤 분이 계셨냐면은 저는 엄마 거 물려받았는데 그냥 거기 공무원이 엄마 세금 떠안으라 그랬는데요 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그거는 정상적인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약간 편법 비슷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국가에선 손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왜요? 어차피 그 어머님이 내실 거 떠안고 가는 형식이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선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원래 원칙은 폐업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대표이사의 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달라져요. 그래서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같은 때 들어가는 사람을 동기라 그러잖아요. 그 같은 동기더라도 월급이 똑같더라도 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면 혼자 사냐, 2명이서 사냐, 3명이서 사냐, 그 가족 인원수에 따라서 세금 걷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이 가장 세금을 어떻게 내도록 되어 있어요? 많이 내도록. 왜냐면 소득세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소득세라는 게 이제 소득이잖아요. 돈 버는 거는 똑같겠지만 가족이 많으면 돈을 어떻게 쓸 것이다?
많이 쓸 것이다. 그러니까 세금도 적게 걷자. 혼자 사는 사람도 많이 쓰긴 합니다. 많이 안 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혼자 살아도 많이 써요, 요즘에는.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은 그래도 가족이 많은 사람보다는 뭐 할 것이다? 적게 쓸 것이다. 그러니까 세금을 좀 더 걷자. 라고 되어 있어요, 세법 자체가. 그럼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불공평해요. 맞아요, 불공평해요. 세법은 공평한 거 없어요. 특히 누가 제일 억울해야 돼요?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 제일 억울해하는 게 뭐예요? 세법이에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돈 많이 버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억울해도 속으로만 갖고 있는데 그걸 대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 못 버시는 분들이 대변해요. 이게 웃긴 거예요. 대부분 돈 많은 사람들 투덜투덜 안 해요. 세금 내도. 근데 그거 대변인이 누구예요? 돈 못 버시는 분들이 꼭 댓글에다가 그렇게 적어요. 왜 많이 버는데 많이 내야 돼? 그럼 요즘에 댓글에다 또 그렇게 적더라고요. 아유, 돈 못 버는 것들이 꼭 여기 와서 떠들고 있다고. 근데 그거 적는 분도 돈 못 버시는 분이에요. 왜냐면 진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런 거 쓸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그런 거에 쓸 힘 갖고 돈 버는 데 쓰잖아요. 맞죠? 그게 조금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요거 잘 물어봐요, 시험에. 그래서 개인 대표이사 바뀌는 거는 무슨 사유라고요? 폐업사예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3시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